남편이 불천이가 돼요. 그 시기에서 집안의 중심 시조가 돼요. 중시조가. 그건 사실은 엄마가 다 했어. 그렇듯이 여성의 삶이 그런 부분에서 밥할머니는 전쟁이 나자 임금이 평안도로 도망갔을 때 나라에 구하고자 전쟁에 참여를 했고,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가산을 털어서 도와줬던, 그러니까 곽재호나 김동룡과 같은 의병의 의기도 있고 경주 최부자 같은 온기가 있는 분인데 너무 그동안 저평가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이분의 참여, 지혜와 용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참여와 나눔의 정신을 우리 학습 콘텐츠로 삼아서 이것을 우리가 마을꾼들을 양성하면 우리 마을이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성장했지만 정신적으로도 풍부한 마을이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열심히 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열심히 밥하는 정신을 널리 알리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따가 설명을 드리면 많은 사업을 재미있게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보니까 재미있게 그냥 새로운 얘기를 들으니까 좀 흥미는 있는데 점심 접수도 드시고 하셔가지고 지금 몸이 굉장히 졸려. 저기 지금 몸을 풀고 가겠습니다. 자, 손 한번 이렇게 자, 이왕에 1시간 오셨는데 남의 동네 오셨는데 귀한 시간이 돼야 되잖아. 자, 이렇게 해서 뒤로 한번 창피하게 생겨 소리 질러야 돼. 소리. 으아! 짜짜짜짜짜짜짜짜짜. 옆으로 이번에는 옆으로 으샤샤. 으쌰쌰쌰! 박수. 많이. 잘 봤어요. 더 빨리.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창릉동 지역 특성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창릉동은 보시다시피 지금 이게 참 여기에 우리 동네인데요. 여기 창릉천 이렇게 휘감아서 돌고 있어요. 창릉동은 두 개 동이 섞인 동이에요. 창릉동은 행정동입니다. 그러니까 법정동은 용두동과 동산동으로 구성된 행정동입니다. 모두 24,000명이 현재 살고 있는데, 그래서 도농복합마을이라고 해요. 재밌는 것은 용두동은 지금도 농업을 해요. 용두동이 여러분들 아는 창릉 신도시가 되는 곳이에요. 아마 5년 후에는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그 땅이 우리나라 최고의 인텔리전스한 도시로 변모할 것이다. 그런 동산동은 그동안에 밭대기였는데, 하천 옆에 밭대기였는데 10년 동안에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성장을 해서 지금은 아주 아파트촌과 멋진 비즈니스 센터가 돼서 신도시가 돼 있어요. 두 개가 공존해. 그러니까 인구는 동산동이 많이 늘었는데 직능단체의 대표들은 용두동에 사셔요. 원주민들이 많으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괴리감이 좀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창릉동에는 세계문화유산인 서운릉이 자꾸 내가 가리죠. 세계 저쪽에 앉습니다. 네. 세계문화유산 서운릉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여러분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밥할머니 석산이 있어요. 그리고 스타필드가 있어요. 스타필드가 들어오니까요, 야, 서울에서 인천에서 엄청나게 와요. 여기가 관광지가 되어버렸어요. 이런 새로운 문화가 기존의 역사문화 마을에서 또 다른 어떤 비즈니스 마을로 변모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역사문화 마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동네에는 산이 있어요. 앵봉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높이는 높지 않아요. 한 200 몇 미터야? 285m 그런가? 285m밖에 안 되는 산이지만 그 산세가 좋아서 있는데, 그 옆으로 봉산 또는 또 무슨 산이 있죠? 부회장님? 봉산 있죠, 봉산. 네, 봉산도 있고 해서 이렇게 마을을 헤어나서 아마 신도시가 되면 이 앵봉산과 봉산은 상당히 그 힐링 코스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자연 환경들이 있고 또 창릉천이 흐르는데 혹시 뉴스를 보셨나 모르겠지만 이번에 창릉천에 3,200억 예산을 국가에서 땄어요.
우리 정치하는 분들이 노력을 해서. 그래서 아마 창천이 지금은 북한산에서 행주까지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 그 물이 말라서 비가 오지 않으면 좀 건천이에요. 냄새도 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상당히 좋은 조건을 도시를 흐르고 있기 때문에 3,200억이 돈이 들어가면 아마 세느강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안양천 이상의 좋은 하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맹공산의 앵자가 깨꿀 앵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럼 운영체계를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우리 창릉 주민자치회가 만들어 놓은 비전 체계도입니다. 비전을 만들게 된 거는 제가 회장이 됐으니까 제가 회장이 지금 몇 년째죠? 3년 차고 있어요. 내년 7월까지가 제 임기입니다. 4년 끝나요. 그러니까 3년 말쪽 되는데 이 비전이 만들어진 게 3년 전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온고지신으로 함께하는 부분은 바로 도농 복합 마을이기 때문에 또 역사 문화 마을이기 때문에 온고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신 썼고 행복한 마을 만드는데 그걸 어떻게 이루느냐? 아까 여기에서 얘기했던 소통, 변화, 배려라고 하는 3C를 손쉽게 꾸리다 보면 잘 이루어질 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만납시다, 느낍시다, 나눕시다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는데 우리가 매달 정기 회의할 때마다 이걸 외칩니다. 다 일어나서 3C, 솜씨하고 사회자가 얘기를 하면 만납시다, 느낍시다, 나눕시다라고 합니다. 재밌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렇게 구호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3C, 솜씨나 설명을 드렸고요. 우리 조직이 지금 42명이에요. 정원이 50명인데 우리 고양시 조례 보면 괘씸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위원이 됐는데 2년을 임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한 달 만에 그만뒀잖아요. 그럼 1년 11개월 동안에 못 뽑아요. 티오는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조례를 바꾸려고 애쓰는데 이번에 아직 못 바뀌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원을 다 못 채우고 이렇게 길어져요. 우리만 42명이에요. 우리만. 다른 데는 30명 이하기 때문에 18명, 20명, 25명인데 우리가 인원이 많아요. 왜 그런가 설명드리다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회장님이 조사를 좀 들여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는 모두 5개 분과를 줬습니다. 주민소통, 행복나눔, 미래참여, 마을발전, 환경안전. 우리 그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기왕이면 분과장 하는 것보다 저희는 위원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주민소통 분과장이 아니라 주민소통 위원장 이렇게 부르고 그 위원회로 칭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돈 안 드는데 분과원들의 자신감도 생기고 자긍심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든 게 바로 밥할머니 교육원과 용머리 산악회입니다. 이것은 두 개의 마을이 어떻게 보면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있었어요. 초반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오기 직전인 2018년도, 9년도에 마을 축제를 하는데 용머리 축제로 오던 축제 명칭이 동산동에 사람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왜 용머리냐, 우리가 동산동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갈등을 겪다가 창릉동 주민소통 한마당으로 바꿨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원주민들이 대부분 사는 직능단체 장들이 반감이 생겨가지고 그때 축제에 참여를 안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회장이 되자마자 축제 명칭을 용머리 축제로 환원을 합니다.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 대신 동산동의 밥할머니 마을은, 만년 주민 사는 밥할머니 마을은 밥할머니의 시대 정신인 참여와 나눔을 우리 마을의 학습 콘텐츠로 삼자라고 해서 두 개 마을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박수를 받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마을로 끌고 가기 위해서 밥할머니 교육원을 만들고 용머리 산악회를 만든 것입니다. 머지않아 창릉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창릉 신도시, 특히 용두동의 인구가 늘어나면 용두동 분동이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는 또 다른 용두동은 용머리 축제가 그 명성을, 역사를 이어가야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와서 목소리 큰 사람들 있다가 잘라버리면 뭐 8회, 9회, 10회 가고 있는 용모 축제가 언제 그랬냐면 없어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전통을 그 온고의 지신을 함께하면서 행복한 마을 만들기에 노력한 것이라 이해하시겠습니다. 그래서 한 분의 부회장님이 주민소통위원회, 행복나눔위원회, 미래참여위원회를 좀 더 관장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부회장 한 분은 마을발전위원회와 환경안전위원회 관장해 주시는 쪽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부회장님들이 역할이 없으니까 굉장히 애매해져 버린 거예요. 분과 활동이 활성화되지 않은 조직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회장하고 그냥 몇 사람 같이 하면 되니까. 근데 분과 활동이 활성화되면 부회장님의 역할들이 굉장히 애매해져 버려서 어떻게 보면 그 부회장님 역할도 좀 이렇게 하나 구성해 주면 좋겠다. 그 전제 조건은 분과 활성화예요. 분과가 안 되고서 부회장 역할만 확대져 버리면 옥상옥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조직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오늘 조금 늦게 오셨는데 우리 부회장님 새로 오셨어요. 항시 3분씩 늦습니다. 그리고 주민소통위원회 행복의 미래참여위원회를 이렇게 지원하고 계시는 정혜연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2년 동안 사무국장 하시다가 승진하셨어요. 자, 우리 창릉동 그래서 5개 분과가 아까 있었고 그 다음에 2개 별정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협의체로 성장을 한다. 그러니까 밥할머니 교육원은 밥할머니 보존위원회의 어르신들 80분의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머리 산악회는 용머리 대동에 250명의 회원이 힘을 실어서 와 이게 보니까 왜 창릉동이 행사를 열면 그냥 주최 측 몇 사람만이 노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많이 오는가가 여기에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창릉동 행사의 특징은 사람이 많이 오는 거예요. 요번에 경기도 대회 나갈 때 제가 고백을 좀 할게요. 회장님. 경기도 대회 나가는 걸 우리 대회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내시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성과가 나는데 고생을 했는데 회장이라는 사람 맨날 일만 시켰어. 그래서 밥 한 끼 사주고 싶은데 가만히 보니까 상금을 타면 밥을 사줄 수 있겠더라고. 그 목표를 오로지 우리 위원님들 밥 사주려고 출전했는데 잘 됐어요. 고양시에서 11개 팀이 올라갔는데 그중에 3개가 올라갔어요. 3개가 올라갔는데 다시 빠꾸에서 한 팀만 올려라. 고양시께 좋으니까 한 팀만 올리라는데 고양시 고민이 빠진 거야. 창릉동, 주역일동, 일산 삼동 다 잘하는데 어디를 올릴까? 그런데 거기서 그랬다더라고요. 창릉동 행사에 가면 사람이 많다. 주민들이. 이게 진짜다. 해서 올렸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많은 이런 배경들이 바로 이런 결합들.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아파트 자연불합도 있지만 또 이렇게 직능단체도 얼마 전까지 통장협의회장이 우리 위원이었어요. 이제 임기가 돼가지고 이제 분회장 지금 임기고 시민한 지킴이 대장도 우리 위원이고 우리가 이제 과거에 잘했던 주민자치가 풍산동이 있습니다. 고양시에. 풍산동이 잘했던 배경 중에 하나는 지역협의체, 마을협의체를 잘한 거거든요. 그 마을협의체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주민자체가 있는데 협의체를 따르면 이 정도 노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축제를 꾸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멋있게 얘기를 하잖아요. 축제를 꾸리는데 주민자체만 하면 너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니 축제 준비위원회를 꾸려서 마을 전체가 하는 축제를 만들어 봐라라고 해요. 결국 모든 일을 누가 해요? 주민자체가 하잖아요. 주민자체가 다 하면서 그 말에 그냥 현혹돼가지고 어떤 사람을 주민자체 아닌 사람을 위원장으로 뽑으라니까 따로 놀고 일이 안 되는 것이 태반이잖아요. 그래서 주민자체를 우리는 마을협의체를 만들자. 여기에 마을 대표도 들어오고 직능단체 대표도 들어오고 협의체를 해서 그야말로 하나의 조직으로 움직여보자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 그래서 50명이라는 정원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가 고양시에서 제일 먼저 주민자체가 된 것이 지금 8년 차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풍산동화 우리가 제일 오래 했는데
그때 이제 새롭게 5개 동이 주민자치로 습격이 되고 나머지 37개 동이 주민자치로 습격을 합니다. 고양시가 2021년도 작년 초에 재작년 초에 44개가 다 주민자치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되었는데 그때 새롭게 5개를 추가할 때 50명을 하라고 했어요. 그때는 왜 그랬냐면 주민자치회 조례가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앤드 주민자치센터 조례로 합쳐져요. 그 주민자치회라는 곳을 문화센터나 운영하고 보조검사만 하는 곳이 아니라 마을의 대소사까지 발전, 홍보, 또 새로운 역사 문화 이런 모든 걸 막내에서 일을 하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 배드민턴장이 있어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혼란스러워가지고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굉장히 큰 병을 들여서 시설을 줘놨어요. 정말 커요. 근데 거기 소수의 동아리들만 운영하고 세습을 해요.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이 해야지 공무원들도 손 못 대요. 그걸 줬을 때는 관리할 사람이 없으니까 동아리한테 맡긴 거예요. 이런 정부의 재산, 시의 재산들이 축구장, 파크골프장, 뭐 풋살장 많이 있는데 그냥 동아리들이 이제는 세습을 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하잖아요. 물론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 되니까.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예요. 주민자치가. 이제 운영과 관리. 문화센터 하듯이. 그러니 귀찮죠. 문화센터 같은 경우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우리가 1000명 정도가 수강을 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힘드니까 안 하려고 하니까 여기 옆에 동 같은 경우는 과거에 문화센터를 포기해버렸어. 그러니까 복지관이 있는데 포기해버리니까 어떻게 해야긴 해야 되니까 공무원들이 개인한테 불하니까 개인화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민자치 책임감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이런 마을이 협의체를 만들고 또는 이렇게 그 마을의 재산들을 운영하면서 또 주민들의 공정한 복리 증진을 꾸리는 데 있어서 주민자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월급도 못 받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씩 추진해 나갈 때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보조검사만 했을 때는 저는 필요 조건밖에 안 된다고 충분하지 않다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게 2개 마을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용머리 마을의 용이라는 기상과 포용력은 마을의 발전에 쓰고 밥할머니의 참여하는 지혜 용기라는 콘텐츠는 마을 학습 콘텐츠 쓴다. 학습받고 지금 2개 마을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그럼 학습 공동체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했냐? 맨 먼저 이제 밥할머니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밥할머니 공원이라면 사실 오늘 시간 되면 가보시려고 했는데 다음에는 한번 오세요. 조그만 정말 손바닥만한 공원인데 너무 예뻐요. 보물과도 같아요. 그 보물 같은 공원을 만든 데는 여기 계신 우리 교육원장을 비롯해서 우리들이 만들었어요. 거기에 나무 한 그루, 물 주는 거 매일 주고 어제도 그 이끼 청소 다 해요. 그러니까 만들어만 놓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해요. 지겹죠, 그냥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해서 참여 안 한다고 투덜도 안 돼요. 한두 사람이 그냥 하는 거야. 같이 생각나면 새벽에 가서도 하고. 정말 보물 같은 밥할머니 공원이 생겼는데 애초에 거기는 흙바닥이었어요. 흙바닥에 물이 쏟아져 들어와요. 어떤 물이 쏟아져 들어오냐면 이쪽 지역 삼성도 다른 동네 지역의 폐수, 설거지한 물 이런 오폐수가 내려오는 거를 저쪽에서 정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물이 계속 흘러가는 곳을 기왕이면 이것을 좀 예쁘게 연못을 만들자. 그냥 흙바닥에 물 지나가게 하지 말고 그래서 그 연못을 만듭니다. 3년 동안 투쟁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너무나 예쁜 연못이 되고 그 연못가에 과일나무, 블루베리도 심고 사과나무도 심고 또 최근에는 무궁화도 600그루 심고 또 그 연못 작지만 거기에 비단이모도 좀 키우고 그렇습니다. 아직도 다시 또 들리네. 아까 했는데 한 번 더 해요? 더 할까요? 싫어. 제가 저 혼자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가꾸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그곳에 창고가 있었으니까 창고가 이런 창고를 청소를 해가지고
이만큼으로 창고를 만들고 여기를 학습 공유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밥할머니 연못가에 뭐 행주치마 입기, 노족봉 쌓기 이런 어린이 체험장 만들었는데 올해도 뭐 100명, 거짓말 200명, 엊그제도 125명의 어린이들이 와서 또 체험 학습하고 갔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이런 현장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 교구자료도 만들어서 이런 교재도 만들고 매뉴얼도 만들고 또 그리고 밥하면 아리랑도 만들어 친근감 높이고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통해서 밥할머니를 알리고 또 학습하는데 노력을 했다. 근데 밥할머니라는 것이 얼핏 보면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벽제간 전투에서 일본군한테 당했잖아요. 우리 그 명나라 연합군이. 그래서 숨어 들어갔을 때 포위된 건데 그게 밥할머니가 노족봉에 배추단을 싸가지고 쌀이 많은 것처럼 그리고 창인천에 햇가루를 뿌려서 쌀뜨물이 내려놓고처럼 해가지고 일본군을 교란시켜서 그걸 허겁지겁 먹은 일본군들이 배탈이 나서 도망간 그런 설화가 있는데 이런 것들만 연극으로 나오고 이런 것들만 교과에서 실리고 하다 보니까 밥할머니가 실제 인물인데 마치 이분이 가상의 어떤 설화의 인물로만 알고 있는 거야 어린이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저런 노력들을 하고 노래는 그 삶 전체 아까 얘기했던 가산을 털어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 공부까지도 만들고 하는 그 노력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 교육원에 밥하는 교육원에서 우리 밥하는 교육원장님한테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계속 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마을 햇선사도 양성을 해요. 요번에 큰 역할을 했잖아요. 갑자기 일산의 신일초등학교에서 4개 반 교육을 해달라, 삼성초등학교에서 3개 반 해달라, 아니 7개 반 해달라 막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면 2명씩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인력이 어디 있어요? 동시간대에 8명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날을 위해서 2년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한 거예요. 공부를 해서 우리 스스로가 밥할머니 역사에서가 양성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교환도 만들고 PPT도 만들고 또 연구소까지 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준비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왔잖아요. 지금 가서 이렇게 강의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서 동아리도 작년에 이제 히트 쳤는데 올해도 지금 현수막 붙이자마자 이렇게 젊은 엄마들이 많으니까 우리 동네 새로 이사 온 독서 동아리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 커뮤니티님이 몇 명이 못 들어가요. 한 8명 들어갈까? 그래서 8명만 모아서 하는 그런 독서 동아리인데 벌써 올해 하는 첫 번째 기가 마감이 됐습니다. 7월 달 거, 8월 달 거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통 리더십 멤버십은 뭐냐면 창릉동이 주민자치가 제일 먼저 되었는데 풍산동은 막 대회 나가 상도 타고